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황제는 용단을 내린다. 그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한 장의 문서는 곧바로 영어로 번역된다. 황제가 자신의 전권을 헐버트라는 자에게 준다는 위임장. 헤이그에서 열릴 만국평화회의를 앞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고종의 특별한 밀사 헐버트. 그는 누구였으며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대한제국과 황제를 위해 그는 어떤 꿈을 이루고자 했을까? (1907년 6월 25일) 3명의 한국인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바로 헤이그 밀사들입니다. 고종은 이들을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시켜서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호시탐탐 대한제국의 주권을 넘보며 고종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고종의 밀명을 받은 이들이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그 먼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고종의 밀명을 받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짧았던 대한제국 역사에서 고종의 밀사로 활약했던 호머 헐버트. 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남아있다. 미국인이었던 그는 우리나라 첫 번째 외국인 사회장의 주인공이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와 있던 고 호머 헐버트 박사가 지난 7월 1949년 7월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호머 헐버트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을 찾았다. 8.15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광복절 행사를 끝내보지 못하고 그는 도착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둔다.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대한민국은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 그의 장례를 치루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이 있는 미국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잠들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말하던 소원이기도 했다. 머나먼 한국의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생애 마지막 긴 여행을 했던 헐버트. 그는 왜 이 땅에 찾아와 이곳에 묻히고자 했을까? 그의 삶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를 짐작케 하는 자료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この資料のタイトルは何でしょう。そしてこのタイトルで何冊ぐらいあるんでしょうか。資料は。はい。こちらのタイトルは韓国において第2回万国平和会議へ密使派遣並びに同国皇帝の上位及び日韓協約締結一件、ハルバートのことはもう最初からこのように多く、書かれております。 일본 외교 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104년 전 기밀 문서에 헐버트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1907년 일제가 당시 한국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 한 명을 감시하고 보고한 기록들. 미국인 헐버트는 시종 우리의 대안 정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자입니다. 그가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를 이용하여 이러한 관계를 방해하고 한국을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헐버트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시베리아 철도로 유럽으로 향하였음. 이또 통감으로부터의 내전에 의하면 헐버트가
한국 황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령하고 출발한 자로서 네덜란드에 도착 후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무언가 획책할 것이니만큼 엄중한 주의를 바람. 을사늑약 이후 초대 통감으로 온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외무성 관계자, 러시아와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대사들이 헐버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주고받은 문서에는 당시의 긴박감이 묻어난다. 일제는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낼 것을 눈치채고 헐버트를 주목했던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진짜 특사인 이준, 이상설, 이휘종의 이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헐버트의 또 다른 역할이자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헐버트가 분명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헐버트에 주목하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나중에서야 알려지는 거지만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 이제 헐버트한테 쏠린 초점을 비켜가면서 쉽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도 이제 헐버트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헤이그 특사들이 무사히 네덜란드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의 시선을 끌어준 헐버트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이준이 헤이그에 가기 위해 서울을 떠난 것은 4월 22일. 부산을 거쳐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 이상설을 만난 것은 4월 26일이다. 당시 일본은 헐버트가 헤이그에 갈 것이라 믿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헐버트가 서울을 떠난 것은 5월 8일. 일본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준 일행과 만났다는 외무성 기록은 없지만 같은 시기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준과 헐버트는 전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인 5월 21일, 이준과 이상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이휘종과 합류한다. 세 사람은 베를린을 지나 6월 25일 마침내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것은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해 을사조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이 아니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미리 조치를 취한 뒤라 세 사람이 회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됐다. 본래의 뜻이 좌절되자 헤이그 특사들은 전략을 바꿔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평화운동가들에게 대한제국의 사정을 알렸다. 이는 작지만 큰 울림을 주는 활약이었다. 그런데 극동의 작은 나라 소식이 어떻게 유력한 매체들에 실릴 수 있었을까? 결국 참석하는 문제만 우리가 실패를 하지만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변에는 헐버트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노력, 그리고 치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헐버트는 네덜란드로 바로 가지 않고 스위스, 프랑스 등을 방문한다. 이렇게 길을 돌아서 간 것은 단순히 세 명의 특사를 보호하기 위한 연막작전만은 아니었다. 이미 우리가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안 헐버트가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언론 관계자들과 사전 접촉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종이 헐버트를 특사로 임명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